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8.5도, 대관령이 영하 24.3도 등 이번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또 제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로 변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제주 지역은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심까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고 하늘길도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연결합니다. 자, 이면희 기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네요.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연삼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내리는 눈은 이처럼 새벽부터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파 속 출근 시간이 지난 현재 도로의 모습은 무척이나 한산합니다. 사흘째 내리는 눈이 도로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오가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제부터 대설특보가 계속되며 한라산 어리목에는 30cm 넘는 눈이 내렸고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은 20cm 넘게 쌓여 있습니다. 현재 한라산 천백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이틀째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고 주요 도심도로도 체인 없이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 전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57년 만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된 산간에는 영하 16.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는데요. 눈보라가 불어닥치며 제주의 하늘길도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노선 항공편 140여 편이 결항한 데 이어 제주 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의 기상 악화로 인해 오늘도 제주 노선 출도착 항공편 40여 편이 결항 또는 지연 운항하고 있습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지만 완도와 목포 등을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운항은 재개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해안내는 5에서 10m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다음은 전북 지역 상황 알아봅니다. 전북 모든 지역에도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추위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주로 갑니다. 자, 안승길 기자, 전북 지역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눈은 그쳤지만 도심 곳곳에 폭설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내린 눈이 추위에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이 됐는데요. 눈이 녹기 힘든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김제가 12.3cm로 가장 많고 고창 11, 임실 10.4, 전주 6.7cm 등입니다. 눈구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전북 내륙은 1에서 3cm, 서해안은 5에서 15cm가량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눈도 눈이지만 한파도 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잦아든 눈보다 걱정되는 건 매서운 기세의 한파입니다. 한기가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외출하시는 분들 두꺼운 옷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동시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한파특보 기록이 남아있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북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3도에서 16도로 모든 시군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영하 21.5도를 기록한 순창과 영하 17도를 기록한 고창 등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약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삼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추위에 노출된 곳에서는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은 자주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이처럼 북극발 최강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20도 아래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이번 혹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설아 기상캐스터, 오늘 아침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8.6도로 2000년 이후 가장 추웠던 지난 2001년과 타이 기록입니다. 오늘 아침 지도에 하얗게 보이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며 최강 한파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올겨울 최저 기온을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이번 한파는 오늘 아침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북극발 매우 차가운 공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남부지방까지 한파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오늘을 고비로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10도 정도나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전라도 서해안에는 최고 15cm, 충남 서해안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매서운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고 있어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데 이어서 한파까지 몰아닥치며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길이 빙판으로 변하면서 낙상 사고의 위험도 커지는데요. 한파시 행동 요령 이호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 계량기로 바꾼 뒤 덮개를 씌우고 비닐로 덮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집을 오래 비울 땐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고 수도관이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울 땐 최대한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내복과 목도리, 장갑, 모자를 쓰고 특히 머리와 얼굴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빙판길 낙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걸음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옷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심하게 한기를 느끼거나 방향 감각을 잃거나 발음이 똑바르지 않다면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동상에 걸렸을 때는 몸을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선 안 되고 따뜻한 물로 씻은 뒤 보온에 신경 쓰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을 몰기 전에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을 갖추고 부동액 등이 충분히 있는지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특히 터널의 입구나 출구에선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다 고립됐을 땐 즉시 구조 연락을 취하고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어촌에선 축사나 비닐하우스 내부에 단열재와 보온재를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의 한 변전소에서 불이 나 현재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일대도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혁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인천의 신부평 변전소에서 불이 나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오늘 아침 6시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과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등의 지역에서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대 3만 8천여 가구가 정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소방본부는 정전 관련 신고가 72건, 승강기 갇힘 사고는 13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지역 주민들은 영하 15도가 넘는 추위에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전은 7시 45분쯤부터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건물에서는 차단기 전원이 내려가는 등 이유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젯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도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 1,300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1시간 이상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밤 10시 1분부터 정전이 발생해 3분 만에 전기 공급은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전 여파로 아파트 단지 등의 차단기에 이상이 생겨서 곳에 따라 정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인취재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86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진호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예,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6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41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86명, 경기 236명, 인천 30명 등이며 이외에도 경북 28명, 부산 23명, 광주 21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04명입니다. 사망자는 3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081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천 명을 넘게 됐습니다.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남아있는 9일을 더 참고 견뎌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출범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단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확산세는 조금이나마 누그러지는 양상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3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입국한 기존 감염자의 일가족인데요.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족이 1명 더 있는데 그 변이 여부는 검사 중입니다. 특히 이번 감염은 최근 입국 이력이 없는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첫 번째 사례라서 차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해당 가족의 지역사회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동선 등 추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단검사를 따로 실시하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 귀가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의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서 운영이 허용됩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학원 등까지 영업을 완전히 허용할지 여부는 17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9명 이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원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교습할 때 한해서인데요.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부턴 집합금지 업종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기현우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9명 이하 학원, 교습소 운영이 허용된 건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지난 4일부터입니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7개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데 제외된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묶여서 집합금지가 되었던 업종들 중에 일부는 해제가 되고 같은 실내 체육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반발에 정부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원처럼 아동, 청소년을 교습할 때 한해서입니다. 줄넘기 교실 등 도장 미신고 업종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다만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기보단 돌봄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소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더 모두 6주 동안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10개 업종의 생계곤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부턴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을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방역 전문가들과도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2.81포인트 상승한 3074.49에 코스닥은 7.41포인트 내린 981.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차기 대통령 취임이 확정되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주요 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역대 세 번째 연간 실적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LG화학은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장중 1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또 현대차그룹주는 애플과의 자율주행 전기차 협력 소식에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임시로 세워진 백신 접종소입니다. 예약 증명서를 보이고 건강 설문서를 작성한 다음 무료로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접종률은 지난 6일 기준으로 14%가 넘으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우선 각 백신 제조사와 일찌감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가 백신 보급 초기에 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백신 한 종류만 고집하지 않은 것도 높은 접종률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Not to put all the eggs in one basket, realizing that we still at that stage didn't know who will be successful. 게다가 부패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3월 선거를 앞두고 백신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점도 무시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천재적인 초등학생 예술가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효고현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야규 치히로 군. 선명하고 미세한 디자인에 색을 가득 채운 여백 없는 독창적인 작품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치히로 군은 먼저 검은 펜으로 선과 도형을 그린 다음 그때그때 느끼는 직감으로 색칠을 합니다. 心にある思いっていうのをもうそのまま色に出てる感じです。 5살 때 발달장애의 일종인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2년 전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치히로 군 자신도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각을 순간적이고 매우 자유로운 발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휩쓸었고 최근에는 개인전까지 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SNS에 치히로 군이 작품을 올리면서 전국구 스타 작가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7빛깔의 구름 경관이 연출돼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늘 위에 7빛깔 아름다운 구름 장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부 윈난성 지역 일대입니다. 새벽녘 일출과 함께 나타난 7색깔 구름은 1시간 정도 계속됐는데요. 새해 벽두부터 기분 좋은 선물 같은 자연현상에 기상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再就是我们云南的名字吧，为什么叫云南？云南就是以彩云之南，因云而得名的，这是云南的一个特点。 7빛깔 구름을 복되고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보이는 구름이란 뜻의 7색깔 상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구름이 생겨나려면 과학적으로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태양빛의 굴절과 반사 그리고 구름 위에 수증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태양의 고도도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볼 수 있는 구름이기에 사람들은 더욱더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마사야의 국립동물원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중미 지역 동물원에서는 처음으로 희귀한 백호가 태어난 것입니다.
생후 2주가 된 백호는 처음 태어났을 당시의 몸무게가 1kg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노우라는 이름이 붙여진 새끼 백호는 벵골 호랑이 어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Una luz en el camino que haber nacido un animalito y sobre todo esta especie de que los padres son de color amarillo natural y nacer blanco. 동물원 측은 열성 색소 유전자로 인한 돌연 변이로 노란 털의 어미와는 달리 하얀 털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하얀색 털에 이질감을 느껴서인지 스노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원 직원들이 젖병으로 3시간에 한 번씩 수유하고 있는데 다행히 스노우는 식욕이 좋고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호랑이다운 카리스마보다는 더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움으로 무장한 작디 작은 백호는 동물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당대회에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고 발언 전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사업 총화 보고를 이어가고 있는 김 위원장이 당대회 3일차인 어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 관계를 전면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김 위원장의 발언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당대회 첫날 보고에서 조국 통일 위협과 대외 관계를 진전시키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과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들도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은 대회가 계속된다고만 밝혀 사업 총화 보고는 어제로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오늘부터는 사업 총화 결론과 결정서 채택, 노동당 규약 개정,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 격상 여부 등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소보다 6시간 이른 9시부터 당대회 소식 등을 전하며 당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12대 연방의회 난입을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인데요. 측근들의 잇따른 사임에 이어서 미 정가에서는 조기 해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변인을 통해 연방의회에 난입했던 12대의 폭력을 공식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폭력 행위 가담자들은 현 정부 지지자가 아니라고 해 책임론은 비껴갔습니다. Those who violently besieged our capital are the opposite of everything this administration stands for. 이런 가운데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특사 등 대통령 측근들이 잇따라 사임했습니다. I called Mike Pompeo last night, left him a note, told him that I'd be resigning from that. I can't do it. I can't stay. 여기에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 승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의회 난입 사태를 역사의 오점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Yesterday, in my view, one of the darkest days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An unprecedented assault on our democracy.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훼손의 배후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란에 억류돼 있는 우리 선원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대표단이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대표단의 방문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박 납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된 한국 케미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실무대표단이 어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대표단은 우선 본격 협상에 앞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 측이 한국 케미오가 해양을 오염시켜 납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일요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기에 앞서 양측 간 협의 절차 등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이란 측은 여전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이 선박 억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표단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에 도착했고 방문 일정도 선박 납포 이전에 미리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박 납포 문제보다는 동결 자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이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억류된 선원들은 항구에 정박한 배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지에 도착한 주이란 한국 대사관 영사가 선원들을 직접 면담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인 선원 가운데 한 명은 복통을 호소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선원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항하기 전부터 복통이 있었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최강 한파가 정점을 찍으며 20여 년 만에 제일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8.6도로 2000년 이후 가장 추웠던 지난 2001년과 타이 기록입니다. 북극에서 밀려드는 매우 차가운 공기가 남부지방까지 확산하면서 현재 전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을 고비로 기온이 다소 오르더라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이상, 전라도 서해안에 5에서 15cm, 충남 서해안에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방은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해 서울은 영하 10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